자, 오늘 데이터 편집에 대해서 볼 거고요. 자, 처음에는 셀의 선택과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 연속적인 범위를 설정할 때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원하는 만큼 드래그. 자,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이어져 있는 자리 그냥 빈 화면에서 바로 할게요. 이렇게 드래그하면 연속적인 범위들 설정할 수 있죠. 그냥 기본 시작 위치부터 해서 대각선으로 끝나는 위치까지 드래그하는 거. 자, 연속적인 범위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범위의 첫 번째 셀을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셀을 클릭하는 거. 자, 범위에 내가 요만큼 범위 하고 싶다면 첫 번째 셀을 클릭하고 Shift가 눌려 있을 때 마지막 셀을 클릭하는 거예요. 첫 셀을 클릭하고 Shift 눌려 있을 때 마지막 셀 클릭. 자, 이렇게 작은 범위는 굳이 근데 이제 이 방법보다 드래그 하는 게 빠르죠. 근데 범위가 많을 때 우리가 드래그를 밑으로 한 50행 정도까지 내려가려고 이렇게 가다 보면 쑥 내려가 버려서 한참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 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이만큼까지 범위를 설정하고 싶으면. 자, 이럴 때 첫 번째 셀 선택하고 그냥 휠을 딱 굴려서 그 정확히 내가 원하는 위치 찾아놓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는 거죠. 그러면 좀 큰 범위에 대해서 범위 설정하기가 쉽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셀을 클릭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셀을 하면 연속적인 여러 범위가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불연속적인 범위는 두 번째 범위부터 처음부터 컨트롤 누르시면 안 돼요. 우리 특히 차트 할 때 그죠? 처음부터 컨트롤 누르시면 안 되고 첫 범위는 선택하고 그다음 두 번째 범위부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범위를 설정해 나갑니다. 첫 범위는 이렇게 뭐 한 개든 여러 개든 첫 범위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범위부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첫 범위 처음부터 컨트롤 딱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시작하면 아까 셀 포인터가 있었던 그 자리 그것도 선택이 돼 버렸어요. 이런 식의 범위가 뭔가가 있으면 차트 그릴 때도 안 되고 피벗 테이블 할 때도 뭐든지 범위 설정이 필요한 자리에서 전부 다 제대로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하면 셀 포인터 있던 자리가 같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첫 범위는 그냥 드래그하고 그 다음부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범위를 설정한다. 자, 범위 설정했는데 빼고 싶으면요. 한 번 더 눌러주면 빠지긴 해요. 근데 차트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빼서는 안 됩니다. 다시 설정하세요. 자, 행열 전체를 선택할 때 행머리글이나 열머리글을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행열 전체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자, 머리글, 열머리글 선택하면 내 눈에 안 보이는 저 밑에까지 그죠? 시트의 맨 마지막까지 다 범위에 설정되어 있는 거죠. 클릭하면 열머리글 또는 행머리글 클릭하면 전체가 되는 거고 또는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여러 개. 자, 이때도 또 드래그는 연속된 여러 개지만 컨트롤 딱 누른 상태에서 또 떨어져 있는 것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죠. 저 밑에 행은 시트 끝까지 다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행 전체, 열 전체 이렇게 선택할 때 머리글을 이용해서 하고요. Shift나 컨트롤 이용해서 연속적인 또는 불연속적인 것도 여러 개 할 수 있다. 첫 번째 거 하나 누르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그 열 번호를 누르면 이렇게 연속적인 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해주면 떨어져 있는 것까지. 다음에 시트 전체 선택. 시트 전체를 선택할 때 행과 열의 머리글 시작 부분 이 부분을 클릭해서 시트를 전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A열과 앞에 볼게요. 1행 A열과 1행 사이에 여기 요 부분을 클릭하면 시트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또는 자, 셀이 그냥 클릭되어 있을 때 컨트롤 A
컨트롤 A를 해도 전체가 선택이 되죠. 자, 그런데 엑셀에서 컨트롤 A는 이런 부분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제가 하나 있으면 기존에 해놨던 예제 중에 아무거나 한번 불러보시고, 셀 포인터가 글자 안에 있을 때는 데이터들이 있고 요 안에 있을 때 컨트롤 A를 하면 요 셀 포인터가 있던 자리로부터 연속된 자리가 자동으로 범위 잡힙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글자 없는 자리에서 컨트롤 A는 시트 전체가 선택이 됐어요. 근데 이 안에서는 컨트롤 A 하면 이 전체가 선택되니까,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그마한 데이터들만 다루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문서를 작성하는데 뭐 고객이 1000명이거나 그죠? 뭐 이 정도 데이터가 많다. 그러면 이 데이터 전부 다를 저 밑에까지 범위 설정할 때 범위하기 힘들잖아요. 범위하기 힘든데 쭉 다 연속돼 있다면 컨트롤 A 같은 거 해주면 밑에까지 아까 스크롤 하거나 또는 첫 번째 거 누르고 마지막 거 쉬프트 클릭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이 쭉 연속된 자리는 컨트롤 A로 바로 선택이 다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컨트롤 A 이렇게 해주면 돼요. 대신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아닌 다른 것들이 연속돼 있으면 곤란하죠. 지금 예를 들어서 피벗 테이블 할 때 우리가 요만큼만 딱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컨트롤 A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것만 한 행이 좀 비어 있었다면, 이렇게 한 행이 떨어져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컨트롤 A로 피벗 테이블이나 뭐 다른 거 할 때 범위를 쉽게 설정을 할 수 있었는데 붙어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서류를 만약 엑셀로 만든다 이럴 때는 필드명과 그 필드의 값들이 하나하나 적힌 이런 레코드 하나하나들, 자, 요 내용들끼리만 연속해서 하시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행이나 행을, 그죠? 또는 열을 띄워서 하세요. 그래야 요 데이터들을 한 번에 범위 설정하거나 관리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A는 일단 시트 전체를 선택하는 거지만 데이터 글자 있는 자리에서는 그 글자 셀 포인터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의 것이 다 선택이 되어지고요. 그다음 데이터를 수정하러 갈 때, 이미 써놓은 데이터를 수정하러 갈 때 커서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지금 커서 넣는 방법들이에요.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해서 수정해도 되고, 아니면 셀 클릭하고 난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수정해도 되고, 키보드 F2번 키를 눌러도 커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커서 들어가는 방법에 더블 클릭 또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는 거 또는 F2번 키, 자, 셀에 글자, 아까 글자 있던 내용을 혹시 불러놨으면, 글자 있는 거 못 불렀으면 아무 글자나 일단은 쓰세요. 쓰고 엔터 쳐서, 자, 글자 있는 자리에 셀 포인터가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셀 포인터가 글자가 있고 셀 포인터가 있으면 그냥 바로 써버리면 어때요? 바로 쓰면 있던 글자 무시하고 새로운 글자가 들어가는 거고, 자, ESC 누르면 취소하고 나오는 거죠. 자,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려면 커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커서 들어가는 방법에 아까 첫 번째가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가죠. 자, 다시 바깥에 딴 데로 뺄게요. 뺐다가 다시 와서 수식 입력줄에 가서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가죠. 커서가 들어가면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딴 데 클릭했다가 다시 오시고, 그 다음 키보드로 F2번 키를 누르면 커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F2번 키 눌러서 커서 들어가면 또 수정을 할 수 있고, F2번 키는 특별히 외워서 쓰는 거지만 더블 클릭이나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는 건 우리가 엑셀 쓰면서 수시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네,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 데이터 내용 지우기. 데이터를 지우는데 우리가 키보드로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때 키보드로 딜리트 같은 거를 누르잖아요. 그 딜리트를 누른 건 내용만 지운 겁니다. 내용 지우기라는 건 이때 뭐가 안 지워져요? 서식이나 메모나 다른 것들은 안 지워지고 내용만 지워진다는 뜻이거든요.
자, 요 방법을 알기 이전에 내용을 지운다는 게 뭔지 한번 빈 자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었지만 예를 들어서 날짜를 적어 볼게요. 자, 날짜를 하나 적었어요. 날짜를 적으면 내가 서식을 셀 서식이라는 걸 넣지 않아도 날짜를 적으면 자동으로 날짜 서식이 들어갔거든요. 날짜 서식이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요 셀을 다시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렀어요. 딜리트를 눌렀을 때 글자는 없어졌죠. 이게 내용 지우기라는 겁니다. 글자는 없어졌죠. 그런데 저 위에 표시 형식에 보세요. 날짜라는 서식이 그대로 남아있죠. 자, 예를 들어서 숫자 10을 그냥 적어 볼게요. 10이라고 적고 엔터를 쳤어요. 그런데 뭐가 나옵니까? 1900년 1월 10일이라고 나와요. 숫자 10은 날짜로 그죠? 치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날짜 서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아무리 글자를 지우고 다시 숫자 10을 써도 무조건 이 서식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 10으로 바꾸려면 아까 들어갔던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날짜를 입력하면서 들어갔던 날짜 서식을 없애줘야죠. 특정 서식 없음. 서식을 없애면 숫자 10이 그대로 남죠. 또는 자, 백분율 자, 10% 빈자리에 퍼센트를 하나 적었어요. 직접 키보드로 퍼센트 적어줘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를 하나 적었어요. 자, 그리고는 이거 잘못 적은 거다. 그래서 숫자 10을 적고 싶어요. 그래서 딜리트를 누르면 자, 딜리트를 눌러도 저 위에 서식, 백분율 서식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10을 쓰면 무조건 10%가 돼요. 서식이 남게 되기 때문에 10%가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서식을 없애면 10%는 서식을 없애면 숫자 0.1이죠. 일단은 0.1로 일단 서식을 없애놓고 다시 써줘야죠. 10이라고 다시 써줘야 돼요. 그죠? 10을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한번 서식이 들어가면 그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딜리트로는 그 서식까지 못 없앱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시 날짜를 다시 써볼까요? 자, 날짜를 다시 썼을 때 이거를 서식과 내용을 다 지우려면 홈의 편집 그룹의 여기 요 부분이 지우기예요. 요 지우기를 눌러보시면 서식만 지울지 내용만 지울지 메모만 지울지 하이퍼링크를 해제할지 아니면 다 지울지 있는데 그 중에 모두 지우기 이런 걸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요 셀에 서식도 날짜 서식 없어진 거 보이죠? 네. 내용도 모두 지우기를 했기 때문에 날짜도 없어졌지만 서식도 같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쓰면 써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딜리트 눌러서 지운 건 내용만 지운 겁니다. 자, 이런 셀에서 만약에 서식도 없애고 내용도 없애고 싶어서 만약에 모두 지우기를 하면요. 모두 지우기를 했을 때 서식이라는 건 아까 명자 붙여진 그것만 서식이 아니라 이 선도 서식이에요. 그래서 선까지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렇게 그죠? 모두 지우기를 마음대로 못 하겠죠. 어쨌든 모두 지우기는 이 셀에 들어간 모든 서식과 내용과 또 메모라는 것이 붙었다면 메모까지 다 없애는 거예요. 자, 우리 ITQ 하면서는 메모는 안 해봤었는데 메모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특정 셀에 내용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빈 셀에 하시면 돼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최우수 학생 뭐 아니면 최우수 고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 내용을 적어줄 수 있어요. 요 셀에 요 사람은
이런 최우수 고객이다 이런 의미로 여기 누구 사람 이름이 적혀 있으면 그죠?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메모를 달아두는 거죠. 쓰고 난 다음에 마우스가 빠져나오면 그냥 표식만 남아 있어요. 표식만 남아 있고 마우스가 그 셀에 가면 나타나는 거. 이게 메모인데 이 자리에 그러니까 글자가 있었다 치면 자 글자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 딜리트를 눌러주면 내용만 지운 겁니다. 그래서 메모는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죠? 딜리트로는 못 없애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 메모를 그냥 처음부터 삭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 있는 걸 이용한다면 메모 지우기 이렇게 하셔도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없앨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지우는 방법에 셀의 내용만 지우고 서식이나 메모나 이런 것들은 지워지지 않는 것이 내용 지우기입니다. 지울 셀을 선택한 후에 딜리트를 누르거나 또는 바로가기 메뉴의 내용 지우기. 바로가기 메뉴라는 건 글자 있는 셀이 있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오는 이런 메뉴를 바로가기 메뉴라 하고요.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적듯이 그런 명령하는 키를 바로가기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기 메뉴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뉴가 나온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 메뉴 안에 내용 지우기 있어요. 내용 지우기를 하면 글자만 지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딜리트를 누르는 거나 오른쪽 눌러서 내용 지우기 하는 거나 똑같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이 자리에 내용 지우기. 글자만 지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홈의 편집에 지우기 안에 내용 지우기, 딜리트 누르는 거나 바로가기 메뉴에서 이렇게 지우는 거나 홈 메뉴의 편집에 지우기, 내용 지우기 다 같은 거고요. 어쨌든 내용을 지웠다는 건 서식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필기 시험으로도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자, 예를 들어서 실기 시험을 칠 때 내가 데이터를 날짜 적을 셀이 옆인데 내가 이 자리에다가 날짜를 한번 적었다. 그러면 한번 적고 나면 아무리 숫자를 적어도 날짜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그렇기 때문에 서식을 없애줄 줄 알아야죠. 날짜 서식이 들어갔으면 날짜 서식을 없애야죠. 그래서 실기할 때도 데이터 입력을 실수 없이 또는 실수했을 때 해결을 하려면 우리가 딜리트를 눌러주는 이런 내용 또는 내용 지우기라는 이런 메뉴를 썼을 땐 내용만 지워졌고 서식 특히 그죠? 서식 안 지워진다 하는 겁니다. 자, 필기라는 것이 다 실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다음 데이터 이동과 복사. 자, 마우스를 이용한 이동과 복사. 범위 지정한 후에 범위의 데이터에서 테두리에서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네 방향 화살표로 변하면 드래그해서 이동을 시킬 수 있고요. 컨트롤 드래그해서 복사를 시킬 수 있어요. 자, 글자가 없으면 쓰시고 있으면 있는 글자 가지고 이런 데이터 입력할 때 예를 들어서 저는 밑에 거는 좀 삭제해버리고 해볼게요. 자, 이런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셀 한 개를 빠뜨리고 넣었어요. 그럼 요거 밑으로 내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블럭을 설정하고 데이터 없으면 몇 자라도 써서 한 셀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자, 선택된 셀에 마우스가 테두리로 가면 요 주변 테두리로 어디로든지 테두리로 가면 네 방향 화살표가 이런 모양의 화살표가 뜹니다. 이때 드래그해서 내리면 다시요. 살짝 밑으로 드래그해서 내리면 한 셀이 비죠. 그래서 빠뜨렸는 거 쓸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드래그하면 이동이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다른 데다가 가져다 놓으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복사가 되죠. 드래그는 이동, 컨트롤 드래그는 복사. 방법은 테두리에 네 방향 화살표 딱 떴을 때. 또는 거리가 멀면 드래그 방법으로 이동 복사하기 힘드니까
잘라서 범위 설정한 다음에 범위 지정 후 잘라서 붙여 넣을 셀을 선택한 후에 붙이기, 자르고 붙이면 이동이고요. 자, 점선은 붙여넣기 하고 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고요. 복사해서 붙이는 건 범위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주면 복사가 되는데, 그때는 점선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 표시되어진 상태에서는 몇 번이라도 붙여넣기 할 수 있고요. 점선은 다른 거 하다 보면 자동으로 없어지는데, 근데 점선을 강제로 해제하려면 ESC를 누르면 돼요. 자, 요 부분. 자, 블럭을 하고 컨트롤 X를 했어요. 컨트롤 X 누르면 컴퓨터가 잠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선이 남아있죠. 자, 다른 내가 붙여줄 자리에 가서 아무 자리나 가서 컨트롤 V 해주면 여기 거 없어지고 여기 붙었어요. 그래서 컨트롤 X, 컨트롤 V를 하면 이동이 돼서 간 거죠. 그리고 점선도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자, 다시 이번에는 컨트롤 C,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다른 자리에 가서 컨트롤 V를 했어요.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컨트롤 V를 하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하나 있으니까 복사되어 간 거죠. 뿐만 아니라 요 점선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또 붙이고 또 딴 데 가서 또 붙이고 계속 붙여줄 수 있어요. 붙여넣기를 계속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요 점선이 있는 동안에는. 자, 그러면 점선을 뭐 딴 데 글자 쓰러 가거나 뭔가 다른 작업을 하다 보면 없어져요.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요 남아있는 게 싫으면 ESC 누르면 그 점선을 없애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없어지고 나면 붙이기 안 됩니다. 그리고 엑셀에 이렇게 복사 붙이기, 잘라서 붙이기 이거 할 때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한 거는요, 셀을 이렇게 블럭해서 컨트롤 C나 컨트롤 X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거는 셀 복사인 거고, 더블 클릭을 해서 커서를 넣어서 글자를 블럭하잖아요. 글자를 블럭해서 컨트롤 C를 했어요. 그거는 그 점선 같은 거 없죠.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들 쓰실 때 복사해 놓으면 여러 번 붙일 수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가서 붙이고 딴 데 가서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붙이면 돼요. 커서를 넣어서 복사를 한 건, 블럭 설정해서 복사한 건, 이렇게 커서 넣어서 드래그 해가지고 글자 복사를 한 거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다른 프로그램에서 쓰던 그냥 그런 복사기 때문에 한번 복사되어진 건 계속해서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식을, 그죠? 써야 될 자리에 안 쓰고 지금 흐트러졌으니까 제가 다시 좀 부를게요. 자, 수식을 예를 들어서 순위를 구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순위식을 구해서 밑으로 복사를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엉뚱한 자리에다가, 엉뚱한 자리에서 아니면 바깥에서 순위 구하는 식을 엉뚱한 데서 했어요. 자, 한번 뭐 제가 조금 빠르게 하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네요. 직원수에 따른 순위를 한번 구해 볼게요. 그거를 바로 옆에 인접한 자리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순위가 4 하는 것이, 이것에 대한 순위, 여기에 4가 적혀야 되는 것이 여기 있을 때 식을 잘못 썼어요. 그러면 이거를 드래그 방법이나 컨트롤 X, 컨트롤 V를 하나 뭘 하든지 이렇게 가져오면, 지금 요 드래그로는 그대로 왔네요. 다시 그러면 원래대로 갖다 놓고 이걸 컨트롤 C를 해서 여기에 컨트롤 V를 할게요. 복사해서 셀 복사를 해서 가져오면 어떤가 보세요. 셀 주소가 D2번. 제가 이쪽에서 셀 주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행으로는 하나, 둘, 세 칸 올라갔고요. 열로는 하나, 둘, 셋, 네 칸 갔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셀 주소, 여기 있던 셀 주소가 행으로 그만큼 옮겨가고
행으로 그만큼 옮겨가고 열로 그만큼 옮겨가서 D2번이 돼 있어요. 지금 D2번. D2번에 글자도 없는데 D2번 셀을 참조해서 이 범위의 거, 이거는 절대 참조를 했는 거는 그대로 있는데 상대 참조를 했던 이 값이 아니라 D2번이라는 여기 가려져서 안 보이죠? 요거 살짝 지워보면 이 식이 요걸 참조하고 있다고요. 아까 여기로부터 요 거리에 있던 것이 식이 여기 오니까 여기로부터 그 거리의 자리에 참조를 하고 있어요. 상대 참조라서. 근데 이런 식을 복사해 올 때 그러면 셀 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식을 만약에 엉뚱한데 잘못 적으면 안 되죠. 잘못 적으면 안 되지만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 식에 커서를 넣어서 컨트롤 A, 컨트롤 C 해서 커서를 넣어서 글자 복사를 한 다음에 글자 복사를 하면 상대 참조, 절대 참조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여기 붙여 넣으면 고식 글자가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셀을 컨트롤 C로 복사하는 것과 안에 커서 넣어서 요 글자를 블록한 다음에 컨트롤 C 복사하는 게 차이가 있다는 거. 그죠? 이거는 시험에서 묻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옮겨가야 될 때 글자를 그대로 특히 셀 주소가 있는 식을 옮겨가야 될 때 글자 복사를 하셔야 돼요. 커서 넣어서. 셀 복사 컨트롤 C 이렇게 해놓은 건 특히나 또 점선이 없어져 버리면 붙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제가 미리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시행착오를 하기 전에 하는 이야기는 들어도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무슨 말인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 하다가 실수했을 때 분명히 이런 상황들이 계속 닥쳐요. 식을 하다 보면 실수로 잘못 적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늘 생깁니다. 한번 나중에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은 컨트롤 X나 컨트롤 V로 C로 자르거나 복사한 것은 임시 기억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내용을 자르거나 복사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엑셀에서 요즘 또 윈도우즈가 임시 기억 장소 클립보드, 임시 기억 장소의 이름이 클립보드고요. 그 클립보드에 임시 기억 장소지만 몇 개가 들어가요. 24개까지. 자르거나 복사한 내용이 24개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블럭에서 복사했다가 딴 데 붙였어요. 그럼 다른 내용을 다시 복사하면 붙이면 그 전에 기억했던 거는 그 전의 내용 말고 마지막 복사했던 걸 기억하죠. 자, 그런데 자, 클립보드, 여기 클립보드 있어요. 우리가 키보드로 컨트롤 X 눌렀는 게 요거 잘라내기죠. 그 다음 요게 컨트롤 V가 요거는 컨트롤 C는 복사하기고 요거 붙이기고, 자, 그런 게 들어있는 메뉴가 클립보드 그룹인데 이 클립보드 그룹에 여기 추가 옵션 요 부분을 딱 눌러주면 이 자리가 나오고요. 요게 나와 있을 때 우리가 복사 같은 명령을 내리면 또는 잘라두기 컨트롤 X 같은 명령을 내려도 여기 다 기록이 돼요. 클립보드 표시기가 요거 눌러주면 나옵니다. 자, 요게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컨트롤 C나 뭐 이런 걸 하면 여기 기억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요거 열어놓고 이거 클릭하면 이거 들어가고요. 딴 데 가서 요거 클릭하면 이거 들어가고요. 그죠? 여기 가서 이거 클릭하면 이게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클립보드 표시기에 24개까지는 기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클릭해서 클립보드 표시기 열어서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시 기억 장소이기 때문에 클립보드는 한 개를 마지막 거 하나만 기억하지만 저렇게 클립보드 표시기를 열면 24개까지 기억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선택하여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는
이 줄을 보세요. 잘라내기 한 후에는 할 수가 없어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메뉴는 잘라내기를 한 다음에는 할 수가 없고, 복사, 컨트롤 C, 복사를 한 다음에 하실 수 있어요. 자, 복사한 데이터를 붙여 넣을 때 서식만 붙일 수도 있고요. 값만, 수식만 등 일부 내용만 선택하여 붙여 넣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붙이기, 컨트롤 V로 붙이는 거는 내용과 값과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붙여 넣는 건데, 선택하여 붙여넣기는 내가 원하는 부분만 붙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선택하여 붙여넣기 메뉴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 넣을 셀에 바로가기 메뉴, 그러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오는 메뉴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선택한 후에 이런 옵션을, 그럼 요 창이 열릴 거고 그 후에 이런 옵션들을 지정한다, 그런 말이죠. 그림으로 지금 표현해 놨죠. 한 다음에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 넣을 자리에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고, 여기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눌러주면 요 창이 나옵니다. 자,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일단은 복사를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필요 없고, 이제 자, 블럭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한 다음에,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 일단 아까 적혀있던 내용대로 보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면 선택하여 붙여넣기, 요거 눌러주면 요거 나온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안에 하위 메뉴로 더 갈 수도 있어요. 하위 메뉴 옆에 화살표 있는 자리로 옮겨가면 여기에 여기 바깥에 아이콘이 나와 있는데, 이 아이콘들은 아까 이 선택하여 붙여넣기 안에 있던 것 중에 자주 쓰는 거, 그게 밖에 아이콘으로 있는 겁니다. 아까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행렬 바꿈이라고 있는데, 이따가 요 자세히 다 알아볼 거예요. 일단 행렬 바꿈이라고 있는데, 그 행과 열을 바꾸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 들어가서 아까 거기 체크할 수도 있지만, 요 자리를 눌러도 행렬 바꿈이고, 더 가까이에 요 위에 있는 거고요. 또는 이 하위 메뉴로 가려고 하면 여기에 또 행렬 바꿈이 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런 아이콘들이 요 위에나 또는 이쪽 옆으로 나오는 이 아이콘들이 별개의 다른 내용이 아니고 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들어오는 대신에 밖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개념을 일단 먼저 익히고, 그러면 요거랑 같은 것이 밖에 어떤 모양으로 생긴 건지 그거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오른쪽 눌러서도 나오지만, 저 위에 붙여넣기 있죠? 붙여넣기 위에 그림 자리는 그냥 붙이는 거, 우리 컨트롤 V 눌렀는 것과 동일하고, 여기에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클릭을 하면 아까 그 선택하여 붙여넣기 메뉴가 똑같은 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어떤 자리를 블럭해서 컨트롤 X 눌러보세요. 컨트롤 X를 눌렀어요. 그러면 점선이 있는데 선택하여 붙여넣기 희미합니다. 그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 위로 메뉴를 가도 선택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잘라내기 한 다음에는 할 수가 없고요. 그 선택하여 붙여넣기 메뉴에 들어가면 수식만, 값만, 서식만 이런 메뉴 선택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복사한 데이터를 붙여 넣을 때 다 붙여 넣는 게 아니라 특정 서식만, 값만, 수식만 등등의 내가 원하는 것만 붙여 넣을 수 있어요. 선택해서 붙여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뭐 이렇게 글자 적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데이터가 다 똑같지 않을 테니까 맨 거기 적혀 있는 것처럼 글자도 적고 셀에 색깔도 좀 넣을게요. 셀에 색깔도 좀 넣고 테두리도 넣을까요? 테두리도 넣고, 그 다음
요거 수식도 적을게요. 이꼴 뭐 썸함수 없어도 이거 더하기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식도 하나 적어 볼게요. 자, 그리고 뭐 어딘가 다른 좀 줄 바꿔서 다른 자리에 또 다른 숫자를 적어 놔 볼게요. 자, 여기도 색깔 한 개 더 넣을게요. 색깔을 이렇게 테두리도 넣고, 자, 이렇게 요 셀에 테두리도 다 넣을게요. 됐어요. 자, 지금 요 160 적힌 건, 자, 확대 조금만 시킬게요. 자, 160 적힌 건 이거 더하기 이거 해서 요 두 셀의 합이 계산된 거죠. 자, 이거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그냥 복사해서 요 자리에 그냥 붙일게요. 컨트롤 V. 복사해서 붙였어요. 복사해서 붙였더니 식은 여기서 이만큼 갈 때 요 90짜리에서 60짜리만큼 갔고 여기서 이만큼 같은 위치만큼 그대로 옮겨졌기 때문에 식의 주소는 우리가 지금 상대 참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요거 두 개가 더해져서 맞는 답이 구해졌죠. 그리고 색깔도 같이 왔어요. 테두리도 같이 왔어요. 그죠? 색깔과 테두리 다 같이 왔습니다. 자, 실행 취소할게요. 실행 취소를 해서 점선도 ESC 눌러서 없애버리고, 자, 요거를 지금 다시 컨트롤 C 복사를 한 다음에 똑같이 이 자리에다가 붙일 건데, 이번에 이제부터는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이렇게 가서 수식만 가져올게요. 수식만. 수식 확인. 그러면 서식은 안 왔으니까 식만 왔기 때문에 식도 또 상대 참조로 돼 있었으니까 식만 요거 두 개 더한 걸로 이렇게,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해서 답이 맞게 왔죠. 대신에 서식 같은 건 안 따라왔어요. 또 실행 취소할게요. 자, 복사 점선이 있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계속 선택하여 붙여넣기 할 수 있으니까 다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할게요. 값이라고 할게요. 값을 하고 확인을 눌렀어요. 그러니까 뭐가 왔습니까? 여기 답이 160이죠? 그 값, 자, 여기 160이 들어갔는데 식이 온 게 아니고요. 수식 입력줄 보세요. 수식 입력줄 보면 식이 온 게 아니라 이 값 160이라는 값이 그대로 온 거예요. 저 글자가 여기 적혀진 거예요. 또 실행 취소할게요. 자, 이번에는 서식 확인. 그러면 식이나 글자 내용은 안 오고 색깔과 테두리 같은 이것만 들었어요. 실행 취소할게요. 자, 다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지금 메모를 넣은 적이 없으니까 메모만 가져오거나 이거 못하겠네요. 유효성 검사는 우리가 ITQ 하면서 해본 적 있잖아요. 그러면 유효성 검사 있는 자리를 복사한 다음에 만약에 제가 요 자리에서 유효성 검사를 붙이겠다 하면 그 기능도 똑같이 올 겁니다. 이거는 실습 안 해도 똑같이 그것만 오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요거 할게요. 테두리만 제외. 테두리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다 붙여 넣는데 테두리만 제외하고 붙일 거예요. 자, 요거 선택해서 확인. 그러면 식도 왔고 상대 참조라서 요 두 개의 합으로 계산됐고 셀의 서식도 왔고, 근데 선택을 빼보면 테두리 선은 안 왔죠. 네, 선만 안 왔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수식만, 값만, 서식만, 메모만, 유효성 검사 조건만
이렇게 붙여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 테두리만 제외하고 붙일 수 있어요. 테두리만 제외하고 붙이는 기능이 있고요. 자, 이제는 여기 연산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그냥 숫자를 뭐 이렇게 하나 적어 놔 보세요. 1하고 2를 적었어요. 자, 요거를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C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와서 그냥 붙이면 어때요? 당연히 그냥 붙이기 하면 요거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죠? 컨트롤 V를 했다면 요대로 오는 거죠. 실행 취소할게요.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오른쪽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서 이 1, 2와 원래 있던 데이터를 연산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더하기 확인 눌러주면 원래 있던 글자에 원래 있던 90, 70에 1이 더해지고 2가 더해져서 이렇게 왔어요. 아까 모두 윗부분은 모두가 있었기 때문에 서식이 같이 온 겁니다. 실행 취소할게요. 만약 이거 붙여 넣을 때 이 색깔 안 없어지길 원했으면요. 연산 더하기를 하면서 값만 해야 되겠죠. 모두가 아니고 값만 서식 안 오도록 이렇게 하면 더하기만 됐을 거예요. 실행 취소할게요. 그래서 다시 선택하여 붙여넣기 더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데이터에 이 데이터를 빼고 곱하고 나눌 수 있어요. 곱하기 한번 할게요. 확인하면 곱해서 왔어요. 그죠? 90에 1 곱하니까 90이고 70에 2 곱하니까 140이고 그래서 4층 연산 다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요거 블럭 했는 거 그대로 다른 자리에다가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행렬 바꿈을 할게요. 행렬 바꿈에 체크를 하고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열로 그죠? 행으로 이렇게 밑으로 적혀 있던 것이 옆으로 데이터가 바뀝니다. 데이터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표를 만들었는데 가로축과 세로축 이렇게 그죠? 그 가로 세로의 모양을 변화를 주고 싶다, 바꿔 주고 싶다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요 데이터 가지고 요거는 혼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거를 복사를 한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행렬 바꿈 확인해주면 이렇게 방향이 바뀐다고. 여기가 아까 있던 필드명이 이쪽으로 오고 가면 코드 명들이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행과 열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면 코드 번호 있던 것이 이렇게 간 거예요. 행과 열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요. 다시 글자를 새로 쓸게요. 쓰고 한 칸 띄우고 숫자 하나 쓰고 하나는 한 셀은 건너뛰고 뭔가를 다시 적었어요. 건너띄우고 썼어요. 그 다음 이 자리는 그냥 다 쓸게요. 뭔가. 자, 여기는 다 썼고 여기는 건너뛰었어요. 요건 뭐 다른 숫자로 고쳐야겠다. 자, 이 내용과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 붙일 건데 이거를 복사해서 그냥 붙이면 요런 결과가 오는 거죠. 그냥 복사해서 붙이면 이렇게 되는데 복사한 것을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러면서 내용 있는 셀만 붙여넣기 내용 있는 셀만 붙여넣기 요걸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요 자리에는 내용이 없잖아요. 요거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4나 5는 그대로 붙여져서 2 대신에 4가 되고 8 대신에 5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남게 될 겁니다. 내용 있는 셀만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된다고.
자, 아까 그냥 컨트롤 V 해서 붙이면 요거 그대로 4는 4로 5는 5로 그다음 공백은 공백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내용 있는 셀만 붙여넣겠다 확인하면 4하고 5는 붙여지는데 요 셀이 비어 있으니까 이 7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있는 셀만 붙여 넣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다시 특정한 셀을 이건 다시 이걸 쓸게요. 식을 아까 다시 하나, 아까 식 써놨던 거 있죠? 안 지웠죠? 식 써놨던 게 어딨지? 식 써놨던 거, 식을 썼던 거를 다시 찾아가시고, 자, 요 셀을 복사를 한 다음에 다른 자리에 붙일 때 선택하여 붙여넣기, 연결하여 붙여넣기, 연결하여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면 요 내용이 여기에 연결이 됐어요. 그 내용이 수식 입력줄 보세요. 자, 보면 이 셀의 주소만 딱 적혀 있어요. 이 셀의 주소랑 연결되어진 겁니다. 연결하여 붙여넣기를 굳이 안 해도 내가 연결을 시키고 싶으면 이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꼴 기호 적고 이 셀 그리고 엔터 치면 이것도 다 연결된 겁니다. 연결이 됐다는 뜻은 자, 이 자리 값이 100으로 수정이 되면 이 답이 수정이 되고 이것과 계속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의 실제 내용은 지금 요 셀 주소, 이거의 실제 내용도 이 셀 주소. 복사할 거 아니니까 드래그 할 거 아니라면 달러가 붙었든 안 붙었든 상관없잖아요. 어쨌든 이꼴 요 셀 주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답이 바뀌면 이 답들도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값으로. 이걸 다시 90으로 바꾸면 이게 160이 되면 연결되어진 이 셀들의 값도 다 바뀌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필요한 내용은 다 봤어요. 자, 복사했을 때 선택하여 붙여넣기 안에 그런 명령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 보면 이거는 그냥 붙여넣는 거, 이거는 값만, 이거는요 수식만, 이거는 행렬 바꿈, 요거는 서식만, 이거는 연결하여 붙여넣기. 그게 밖에 나와 있는 거였고, 또 하위 메뉴로 갔을 때 요거 다 마찬가지죠. 요거 뭡니까? 테두리 없음이니까 테두리만 제외하고 붙여넣는 거 있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 설명 안 드렸던 거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여기 그다음 이거는 값만 붙여넣는 거, 값하고 숫자 서식만, 값하고 원본 서식만 뭐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림 붙여넣기나 연결된 그림은 아까 선택하여 붙여넣기 메뉴 안에는 없었지만 요런 기능이 또 더 있어요. 요거는 참 저번에 ITQ 할 때도 우리가 그죠? 이거 사용을 했잖아요. 커말에서도 요 기능은 그림 복사하라 하면 요거 눌러주면 되고요. 연결하여 그림 복사하라 하면 요거 해주면 돼요. 아이콘 모양 보면 요거는 체인이 있고 요거는 그림만 있고 요거는 체인에 그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 복사하라 하면 이거, 연결된 그림을 하라 하면 이거. 그래서 그런 선택하여 붙여넣는 다양한 메뉴 여기 몇 가지는 뭐 굳이 자주 안 쓰고 하니까 설명 안 드렸지만 다 내용이 하나하나 질문 다 나오고, 예, 여러분들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셀의 삽입 삭제. 삽입하고자 하는 셀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삽입, 또 삭제하고자 하는 셀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삭제. 오른쪽 눌러서 나오는 메뉴가 바로가기라 했고, 그래서 삽입을 누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또 삭제를 누르면 또 마찬가지로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삽입 삭제를 누르면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뭐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 글자 보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아까 예를 들어서 요 밑에 행은 그냥 삭제해 버릴게요. 삭제. 행머리글 제가 이렇게 블럭해서 삭제 누르면 요 행들은 없어져 버렸고, 자, 아까 데이터 요 사이에 뭔가 빠뜨렸다 그러면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자리를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자리를 만들 수도 있는데, 다시 원래대로 했고요. 요 사이에 한 개의 셀을 삽입하고 싶어요. 요 자리로 뒤로 밑으로 밀어 내리고 싶어요. 이럴 때 요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삽입, 셀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삽입, 바로가기 메뉴가 아니면 저 위에 셀 그룹 안에 있는 이 삽입. 근데 이렇게 이 메뉴로 오는 거는 요런 부분은 혹시 문제지에, 그죠? 문제 내가 필기용으로 문제를 풀 때 뭐 홈에 셀 그룹에 삽입에 뭘 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면 주관식으로 묻는 거 아닐까? 아, 그쯤 있구나. 그 정도만 파악하고 계시면 돼요. 그죠? 쓸 때는 오른쪽 버튼이 편할 테니까 오른쪽 눌러서 삽입을 했어요. 자, 삽입을 하면 메시지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말을 이해를 해야 선택을 할 수 있죠. 오른쪽으로, 셀을 오른쪽으로 밀기. 지금 아까 요 사이에 삽입을 하는데 오른쪽으로 밀기 하면 요 셀, 지금 아까 선택했던 이 셀이 1셀로부터 해서 저 오른쪽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오른쪽으로 밀리는 거예요. 아래로 밀기 하면 이 셀로부터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아래쪽으로 밀리는 거고, 행 전체를 선택하면 요 선택되어진 셀이 있는 위에 전체 한 줄 행이 추가가 되고, 열 전체 하면 요 셀로부터 열 전체가 추가가 돼요. 자, 선택해 보면서 실행 취소해 가면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래로 밀기 확인 누르면 밑으로 밀려요. 실행 취소 할게요. 오른쪽 삽입, 오른쪽으로 밀기 확인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려요. 삽입에 행 전체 확인하면 행 하나가 전체가 생겼고, 삽입을 했을 때 열 전체 확인 누르면 열이 하나가 요 셀로부터 왼쪽에 열이 하나가 전체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삽입 메뉴를 누르면 그 네 가지 선택 사항이 나오니까 읽어보고 내가 원하는 상황에 맞게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자, 다른 걸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열 전체가 필요하면 열에서 오른쪽 삽입 이렇게 하면 질문도 안 받고 바로 삽입하면 좋잖아요. 그죠? 열머리글에서 오른쪽 삽입 누르면 현재 선택된 열보다 왼쪽에 이렇게 삽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나올 것 같고, 또 행도 현재 셀이 있는 행에 행머리글에서 오른쪽 삽입하면 행 전체가 삽입되니까 질문 없이 바로 되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래로 밀 때는 아까 했듯이 이렇게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밀면 되고 끌어내리면 되죠. 또 오른쪽으로 밀고 싶으면 이렇게 이만큼 다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끌어주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삽입하는 방법은 있지만, 그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셔야 되지만 다른 방법들로 사용하시는 게 사용은 더 편할 겁니다. 다음 삭제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셀 하나를 없애고 싶다. 이렇게 삭제 메뉴를 누르면 왼쪽으로 밀기라는 게 뭐냐면, 삭제를 하면 요 셀이 구멍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쏙 빠져나가요. 쏙 빠져나간 그 구멍을 왼쪽으로 밀면서 채워주는 거예요. 다시 삭제, 위로 밀기 확인하면 쏙 빠져나간 그 구멍을 밑에서 위로 당겨 올라오는 거고, 삭제하는데 행 전체 해버리면 난 요 글자만 지우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잘못해서 행 전체를 하면 옆에 있는 이 데이터 전부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행 전체를 하면, 열 전체를 하면 요 글자만 지우고 싶은데 요걸 잘못 눌렀다. 시역이라는 필드명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삽입 삭제를 셀에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예, 삭제도 마찬가지죠. 열 전체를 없애고 싶으면 그냥 열머리 끓여서 삭제를 하면 되고, 행 전체 없애고 싶으면 행머리 끓여서 삭제하면 되죠. 그게 질문도 안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한 선택을 해서 하는 거니까, 예, 더 낫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메뉴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이고. 자, 행렬 전체를 삽입 삭제할 때는 행렬 머리글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네, 바로가기 메뉴에서 삽입 삭제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1번에 이제 문제 볼게요. 다음 중 홈에 클립보드 그룹에 붙여넣기. 이 클립보드 그룹이 뭐지? 이런 거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어디에 있는, 그죠? 붙여넣기. 중요한 건 붙여넣기를 선택했을 때 선택 가능한 붙여넣기 옵션으로 옳지 않은 거, 값만 붙이는 거, 또는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메뉴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연결하여 붙여넣기 있는데 테두리만 붙이는 거는 없었어요. 테두리만 제외하고 붙일 수 있었습니다. 자, 2번에 옳지 않은 거 1번 복사한 데이터를 여러 가지 옵션을 적용하여 붙여넣는 기능으로 잘라내기를 실행한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죠. 잘라낸 다음엔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러 올 수가 없다 하는 거 맞고, 그 다음 붙여넣기의 서식을 선택한 경우 복사한 셀에 내용과 서식을 함께 붙여넣는다. 서식을 선택했으니까 서식만 붙이는 거죠.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내용은 안 붙이죠. 붙여넣기에 서식 했으면 서식만 붙여야지 내용은 아니죠. 그 다음 3번에 내용 있는 셀만 붙여넣기를 선택하면 복사할 영역에 빈 셀이 있는 경우 붙여넣을 영역의 값을 바꾸지 않는다. 복사했는 자리에 아까 빈 셀이 있었더니 붙여넣는 자리에 데이터를 수정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복사한 자리에 빈 셀이 있으면 붙여넣을 영역의 값을 안 바꾸고, 그러니까 비워둬버리면 그냥 붙이기 하면 아까 빈 셀은 비어지게 되는데, 예, 앞에 설명했던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4번에 행렬 바꿈을 선택한 경우 복사한 데이터에 열을 행으로 행을 열로 변경하여 붙여넣을 수 있다. 그 다음 3번 데이터 편집 옳지 않은 거. 자, 1번 홈 탭의 셀 그룹에 삭제를 클릭하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셀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다. 자, 아까 여기 삽입은 요 메뉴에 있고 삭제도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홈 탭의 셀 그룹에 삭제를 선택하면 이랬을 때 셀 그룹이 뭔지 모르시더라도 요 근처에 어디 삭제 메뉴를 찾아간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삭제를 누르면 아까 우리는 오른쪽 눌러서 삭제를 했지만 어쨌든 삭제를 클릭하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셀 자체를 삭제하는 거다. 네, 어쨌든 삭제하는 거죠. 다음 2번에 셀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셀에 입력된 데이터 내용만 지워진다. 딜리트는 내용 지우기다. 3번에 클립보드는 임시 저장소로 한 번에 하나의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데이터가 저장되면 이전에 저장된 데이터는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의 클립보드라는 임시 저장소의 개념은 한 번에 한 개만 들어가는 거지만 지금 엑셀에서 24개까지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다음 4번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하면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표에 행과 열을 바꿔서 행열 바꿈 붙여넣을 수 있죠. 다음 4번 다음 중 데이터가 입력된 셀에서 딜리트 키 눌렀을 때 옳지 않은 거. 1번 셀에 설정된 메모는 지워지지 않는다. 일단 딜리트는 내용만 지우는 거니까 메모 안 지워지겠죠. 다음에 2번에 설정된 내용과 서식이 함께 지워진다. 이게 틀렸죠. 내용만 지워지겠죠. 서식이 아니죠. 다음 3번에 홈의 편집에 지우기에 내용 지우기를 한 것과 동일하고, 또 4번에 바로가기 메뉴에 내용 지우기와 동일하고, 그래서 딜리트는 내용만 지운 거다. 5번
자, 다르게 C2에서 C5번 영역의 수행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 자, 키보드에 백스페이스 키를 누른다. 지금 블럭을 한 다음에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자, 2번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나온 바로가기 메뉴에 내용 지우기. 2번은 내용 지우기 방법이죠. 3번도 홈의 편집에 지우기에 내용 지우기. 4번도 키보드 딜리트 다 내용 지우기예요. 근데 1번은 자, 해보면, 자, 이런 자리에 블럭해서 딜리트를 누르든 또는 오른쪽 눌러서 내용 지우기 이걸 하든 또는 지우기에 내용 지우기 이걸 하든 이건 다 똑같은데,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현재 지금 블럭의 시작 자리 있죠? 그 자리에 있는 글자 지우러 갑니다. 그거 한 개 지워요.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블럭의 시작 셀에 있는 요 글자 지우러 갔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지우는 요 세 가지 2, 3, 4번만 알았어도 그죠? 1번은 뭐 찾을 수 있고요. 다음 6번 이동 복사 옳지 않은 거. 1번에 이동하고자 하는 셀 영역을 선택한 후 잘라내기 바로가기 키인 컨트롤 X를 누르면 선택 영역 주위에 점선이 표시된다. 2번 클립보드에는 최대 24개 항목이 저장 가능하므로 여러 데이터를 클립보드에 복사해 두었다가 다른 곳에 한 번에 붙여넣을 수 있다. 3번 선택된 셀 영역을 이동할 위치로 드래그하는 동안에는 선택된 셀 영역의 테두리만 표시된다. 자,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블럭에서 네 방향 화살표 나타났을 때 드래그 해보면 내용은 안 보이죠. 테두리만 따라가고 있어요. 놓으면 내용이 갔는데 옮기는 동안에는 테두리만 보이잖아요. 그냥 그런 이야기. 4번에 Shift 키를 누른 채 선택 영역의 테두리를 클릭하여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하면 선택 영역이 복사된다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복사하려면 뭐 눌러야 돼요? 아까 복사는 컨트롤이라 했잖아요. 복사가 되려면 블럭이 되어 있고 드래그를 할 때 컨트롤이 누르면 처음에는 블럭 되어 있으면 이런 블럭을 하면 테두리에 이런 네 방향 화살표 나타나는데 컨트롤 키가 딱 눌리면 이렇게 화살표에 플러스 붙었을 거고요. 이때 드래그해서 놓으면 복사가 돼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드래그가 복사죠. 자, 컴퓨터에서 보통 드래그만 하면 대부분은 이동인데, 자, 실행 취소. 자, 이동인데, 그냥 드래그만 해도 복사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컨트롤 드래그가 복사인 거는 컴퓨터 조금 써봤으면 우리가 대부분 아실 거고, 근데 쉬프트 드래그는 복사가 되는 상황에서도 이동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블럭해서 화살표, 네 방향 화살표 있을 때 그냥 드래그 해도 되는데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와요. 선이 뭔가 따라다니죠? 놓으면 이렇게 이동돼서 옵니다. 그래서 그냥 드래그는 대부분은 이동, 어떤 경우는 복사도 있다는 거, 나중에 파일 이동 복사할 때는 드래그만 해도 복사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래그는 그냥 대부분 이동, 그 다음에 컨트롤 드래그는 무조건 복사, 쉬프트 드래그는 무조건 이동. 그죠? 쉬프트 드래그는 이동이고 컨트롤 드래그는 복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 드래그는 외우고 계시겠지만 쉬프트 드래그도 이동이라는 거, 그것도 하나 더 외우시고, 다음 7번에 다음 중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삽입 가능한 개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이런 이 메뉴가 어디에 있는가, 이 메뉴에 뭐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사실은 어렵죠. 왜냐하면 이걸 평소에 그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이라는 그룹명을 보지 않고 그냥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없는 게 워드 아트, 이거는 글자 쓰는 거거든요. 글자를 모양 내서 쓰는 거. 자, 지금 한번 문제에 나왔으니까 이제 한번 봐주시면 돼요. 삽입 메뉴에 가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지금 저보다 해상도가 높으면 거기에 아이콘들이 쫙 보이죠, 이미. 그죠? 일러스트레이션 글자는 요 밑에 아랫부분에 보일 거고. 근데 저는 이렇게 작아서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그 안에 이렇게 요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그룹 안에 그림이나 도형이나 아이콘이나 뭐 스마트 아트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이 그림은 그림인 거고, 도형은 그죠? 도형도 그런 개체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 말고 쭉 오른쪽으로 가시면 텍스트 그룹이 있어요. 그 텍스트 그룹에 글자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워드 아트라는 것이 뭔지 알면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따로 텍스트 그룹으로 따로 있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자, 워드 아트라는 것을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고, 자, 그러면 어떻게 생긴 색깔을, 그죠? 이미 다 꾸며놨는 거 있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블럭이 딱 잡혀 있죠? 필요한 내용 적으라면서 블럭이 잡혀 있잖아요. 자, 뭐 헬스푸드 뭐 이러고 적을게요. 자, 이렇게 적으면 하나의 개체 형태로 색깔도 예쁘게 꾸며진 요런 자리, 요거 대신에, 그죠? 이런 거 대신에 요런 거를 써서 글자 크기 좀 줄인 다음에 이런 거를 이렇게 써서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제목을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이런 도형에다가 글자 써놓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워드 아트를 가지고 글자를 쓰는 겁니다. 자, 이 워드 아트로 쉐이프 형식 가시면 여기에 변환이 있고요. 변환에 뭐 예를 들어서 물결 모양 뭐 이런 걸 선택하면 이렇게 그냥 한 줄로 밋밋하게 있지 않고 이렇게 꾸며진 모양도 넣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파워포인트도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이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할 때 이거를 더 공부를 하죠. 그때 공부했으면 여기 엑셀에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워드 아트라는 거는 글자를 이렇게 모양 내서 쓰는 것이 워드 아트예요. 그래서 메뉴에 그림 같은 종류가 있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이 아니라 글자가 있는 텍스트 상자나 이런 글자가 있는 텍스트 그룹 안에 워드 아트가 있어요. 사실 이런 문제까지 내야 되나 싶은데 어쨌든 뭐 나왔으니까 그죠? 한번 보시면 되고, 클립 아트 하는 거는 클립보드하고 다른 거예요. 클립 아트는 옛날 개념인데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그냥 지워놨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그림인데 이제는 프로그램에서 그림을 제공할 필요가 없거든요. 인터넷으로 연결하면 되니까. 클립 아트 대신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삽입에 가시면 일러스트레이션에 아이콘이나 이런 거를 선택을 해볼게요.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자, 만약에 지금 요 아이콘을 해도 되고 여기에 그냥 이미지를 찾아와도 돼요. 이미지 또는 아이콘, 뭐 아이콘에서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지금 헬스푸드니까 뭐 푸드라는 한글로 푸드, 뭐 푸드를 적었더니 요런 그림이 딱 나오잖아요. 요거 선택해서 삽입하면 요런 그림 같은 거 하나 딱 올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제공을 안 해도 인터넷에서 찾아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그러니까 내가 내 컴퓨터에 저장된 그림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데, 인터넷 가서 찾으려면 여기 눌러주면 아이콘 말고 이번에 이미지에서 해볼게요. 이미지에서 맹푸드 했더니 이런 그림이 있으니까 선택해서 삽입. 그럼 이런 그림을 이 편집을 하는데 가져다가 쓸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 개념인 클립아트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음 8번. 자, 다음 중 통합 문서와 관련된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이거 Shift F11번, Shift F11번 누르면 뭐 나오죠? Shift F11번. 요거 앞에서 외우라 했죠. 따로 적어 놓으시라 했어요. 한 번에 안 외워지니까. 그죠? 지금은 당장은 외웠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키들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적어 놓으시고 일단 지금 다시 한번 외우시고 현재 시트 앞에 새 시트가 만들어졌어요. Shift F11번은 새 문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새 시트가 만들어졌어요. 컨트롤 N 누르면 새 문서 열리로 갈 거고요. X 누른 것처럼 창을 닫을 겁니다. 컨트롤 F4번도 창 닫을 거고 손으로 한번 그냥 한 번씩만 해보시고 이것들 중에 틀렸는 이거를 외우는 게 첫 번째. 다른 거는 외워주면 좋고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다음 9번. 다음 중 시트 전체를 범위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자, 2번부터 볼게요. 시트의 임의의 셀에서 컨트롤 A 누르면 시트 전체가 선택이 되죠. 또 4번에 시트 전체 선택 단축. 이거는 이거 이야기죠. 요 자리. A열과 일행 사이. 요거 누르면 시트 전체가 선택된다. 자, 일단 그러면 2번, 4번은 옳은 거니까 1번, 3번 중에서 잘 찍어야죠. 1번, 3번 중에서 잘 찍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이런 걸 처음 만났다. 알 수가 없어요. 예, 찍는 거지. 그런데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2번, 4번을 알면. 그죠? 자, 시험 문제는 다 100점 맞으면 안 되니까 난이도 조절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개념 있으면서 한 번도 못 봤던 문제들도 문제 줘요. 그러면 일단 정답을 맞출 확률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100점은 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 정확히 아는 거 있고 모르는 거는 잘 보고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판단해서 하고 이거는 뭔가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봤어야 아는 거거든요. 자,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험에 나왔다면 찍고 오는 문제인데 자, 하나의 열이 선택된 상태에서 Shift 스페이스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Shift 스페이스바 공백 띄어쓰기 그죠? Shift 스페이스바를 하니까 전체가 선택되네요. 그러면 행이 선택된 상태에서 Shift 스페이스바는 안 되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하면 돼요. 그죠? 행이 선택된 상태에서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전체 선택되고요. 열이 선택된 상태에서는 Shift 스페이스바 하면 전체 선택돼요. 자, 아무튼 처음 봤을 땐 외우는 거, 찍는 거지만 이제는 나왔으니까 한번 본 적이 있으니까 자, 행이 아니라 열이 된 상태에서 Shift 스페이스바 요거 한 개만 딱 그죠? 외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작정 외우는 것들은 기억이 오래 안 갑니다. 우리 한 달이나 한 달 반 뒤에 시험장 가야 되니까 따로 그죠? 표시해놓고 그것만 다시 두 번, 세 번 볼 때마다 그냥 열이다. 그죠? Shift 스페이스바는 열이다라고 그 정도. 근데 이게 나온다는 거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공부를 한다는 거지.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100%다 못 외우셔도 그 중에 몇 개만 뭐 또 내 눈에 익혀져 있으면 또 그 중에 맞추는 거죠. 아니면 기억 안 나면 시험장 가서 또 찍고 오시면 돼요. 10번 볼게요. 다음 중 열너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열너비를 조절하는 방법. 1번에 셀의 서식의 열너비 자동 맞춤을 실행하면 현재 선택한 셀에 입력된 길이의 문자열에 맞추어 현재 열의 너비를 조절할 수 있다. 자, 열에 글자가 많을 때, 요거 가지고 볼까요? 아니면 어디 빈 셀을 하는 글자를 좀 길게 적었어요. 그죠? 길게 적었을 때 이 셀에 우리는 이 방법은 했어요. 글자가 있는 셀에 넘쳐서 적혔는데 이 글자 있는 셀에 열 머리글에서 더블 클릭 이게 자동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더블 클릭. 이 방법은
실기 ITQ 하면서도 보여드렸고, 근데 지금은 메뉴가 셀의 서식의 열너비 자동 맞춤. 그러면 이 셀을 선택하고 셀 그룹에 서식의 열너비 자동 맞춤이 있어요. 요걸 눌러주면 요거 더블 클릭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2번 열너비를 조정하려면 열머리글의 너비 경계선에서 원하는 너비가 될 때까지 마우스를 이용하여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블 클릭은 자동으로 맞춰지는 거고 드래그는 내가 알아서 조절하는 거고 드래그 하실 수 있고 3번에 열너비를 조정하려면 셀 서식의 열너비를 선택한 후 열너비 상자에 원하는 값을 입력한다. 자, 우리는 A열의 너비 1 줄 때 이렇게 했어요. 열 머리글에서 오른쪽 열너비 지금 이 열이지만 어쨌든 열너비 1 확인해주면 요 열의 너비를 1로 바꾸는 거 이렇게 했었는데 자 지금 문제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죠. 서식의 열너비 있네요. 서식의 요 글자 있는 셀에서 서식의 열너비 그럼 요 메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1 확인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드래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열너비 메뉴를 부를 수 있는데 메뉴 부르는 방법이 오른쪽 눌러서 열너비 아니면 셀 그룹에 있는 서식에서 열너비 자동 맞춤도 여기 있고 행도 이렇게 열도 그런 메뉴들이 셀 그룹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다음 4번에 해당 열너비를 크게 하면 글자의 크기도 같이 조정된다? 아니죠. 열너비를 키웠다고 글자가 커지진 않죠. 다음 11번 행 높이에 관한 설명 틀린 거. 행 머리글의 구분선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면 그 행의 가장 작은 글자 크기에 맞춰 행 높이가 조정된다? 아니겠죠. 행의 자 이거 일단은 글자 크기를 키울게요. 글자 크기 키우면 행은 자동으로 커지네요. 그죠? 자동으로 커졌는데 커진 거를 또 일부러 줄일게요. 일부러 좀 줄일게요. 줄여놓고는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하면 또 자동으로 알아서 커지죠. 자, 더블 클릭하면 적은 글자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옆에 작은 글자도 있고 큰 글자도 있다 했을 때 지금 글자 크기를 키워놨습니다. 글자 크기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을 때 더블 클릭은 큰 거에 맞춰지지 작은 거에 맞춰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안 해봤었어도 작은 글자에 맞춰진다 아니라는 거죠. 엑셀을 해봤다면 그죠? 해봤다면 너비로도 글자 양이 제일 많은 글자 양이 몇 개 없는 이 자리가 아니라 글자 양이 많은 이 자리에 맞춰지는 거죠. 큰 거에 맞춰지겠죠. 당연히. 다음 2번 복수개의 행을 범위로 설정한 상태에서 행의 높이를 조절하면 범위로 설정된 모든 행의 높이가 동일하게 설정된다. 자, 요거는 좀 기억을 해서 사용을 할게요. 실기를 할 때도. 자, 엑셀에서 한글 같은 프로그램은 표를 만들면 이렇게 표를 만들었을 때 지금 저 옆에 거는 무시하고 요거 가지고만 해볼게요. 이렇게 너비를 조절할 수 있는데 표 만들어서 너비 조절하다가 보면 너비가 넓은 거 좁은 거 섞여 버렸잖아요. 이럴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메뉴에 가면 너비 각계 이런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눌러주면 너비를 똑같이 맞춰주는데 엑셀에는 너비를 넓히고 좁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 똑같게 하는 메뉴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빈 셀에서 할게요. 빈 시트에서 해볼게요. 아무튼 좁은 거, 넓은 거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이 너비를 어떻게 맞추는가 하면 이거를 동시에 선택을 해서 좁은 거든 넓은 거든 동시에 선택해서 하나의 한 셀의 열 너비를 내가 적당히 조절 딱 하면 똑같이 돼요.
그죠? 좁은 거든 넓은 거든 어떤 거든 간에 동시에 선택한 상태에서 너비 조절을 딱 하면 똑같은 너비가 돼요. 이거는 연속된 자리뿐만 아니라 요 자리, 요 자리, 이 자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범위를 하고는 한 개만 딱 조절하면 다 그 범위 설정된 것이 다 똑같아져요. 그래서 행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런 예제 같으면 이거를 하나씩 높이고 뭐 이렇게 크기 높이 조절을 높이고 좁히고 막 이렇게 높이가 다 달라졌을 때 똑같이 만드는 방법이 동시에 이렇게 블럭을 한 다음에 하나만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딱 조절하면 똑같아져요. 그래서 머리글을 딱 해서 동시에 블럭 한 다음에 한 개만 조절하면 다 같은 사이즈로 조절이 딱 돼서 높이 각계나 너비 각계를 따로 안 해도 같아집니다. 그래서 복수개의 행을 범위로 설정한 상태에서 행의 높이를 조절하면 범위로 설정된 모든 행의 높이가 동일하게 설정이 돼요. 다음 3번 행 높이를 설정하려는 행에 셀 포인터를 위치시킨 후 서식의 행 높이를 실행하여 표시된 대화 상자에 원하는 값을 입력한다. 아까 서식 메뉴의 행 높이, 서식의 열 너비 다 여기 서식에 있네요. 다음에 4번 행에 입력된 데이터의 글자 크기를 크게 설정하면 자동으로 행 높이가 조절된다. 자, 아까 글자를 처음에는 그냥 글자를 썼어요. 그죠? 글자 이런 글자로 썼는데 이 글자의 크기를 키우면 행 높이는 자동으로 커져요. 행 높이는. 키우면 크게 설정하면 자동으로 조절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실습해보고 하라고 필기를 치는 겁니다. 공부하라고. 다음에 12번 다음 중 워크시트에 숨겨져 있는 C열과 D열을 다시 보이도록 하기 위한 작업으로 옳은 거. 자, 숨기는 것부터 먼저 연습하고 숨겼다가 보이도록 하는 걸 직접 실습하고 다시 문장을 읽을게요. 자, 빈 시트에서 해볼게요. 자, C열과 D열을 만약에 CD 두 개 동시에 한번 블럭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자, 열머리글이나 행머리글은 없어질 수가 없다 했습니다. 어떤 내용 있는 셀에서 자, 만약에 지역이 있는 D열을 삭제를 했을 때 지역이라는 내용은 없어졌어도 D라는 머리글은 없어지지 않아요. 자, 근데 지금 없다는 건 숨겨졌다는 뜻이고 숨겨졌을 때 여기 머리글의 경계선의 모양이 좀 다르죠. 자, 숨겼던 것을 다시 보이게 하는 숨기기를 취소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자, B에서 E까지를 선택을 해볼게요. B에서 E까지를 드래그를 해서 드래그를 하면 속에 숨겨져 있지만 속에 숨겨져 있는 CD까지 다 선택이 됐겠죠. 자,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취소 해주면 보여져요. 다시 CD를 다시 숨길게요. 자, 또는 우리가 열의 너비를 조절하면 되듯이 자, B열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갔을 땐 한 줄의 좌우 화살표, 한 줄의 좌우 화살표일 땐 B열의 너비가 조절되고요. 여기에서 아까 여기 색 표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짝만 오른쪽 가면 두 줄의 좌우 화살표. 이때 드래그하면 D가 나타나고요. 다시 또 여기 와서 두 줄의 좌우 화살표 쓸 때 드래그하면 C도 다시 나타나고요. 그래서 없애는 방법도 숨기는 방법도 이렇게 열 너비를 줄이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줄여서 숨길 땐 주의하실 건 적당히 숨겨졌구나 내가 생각하고 멈추시면 안 돼요. B열에 약간 침범할 정도까지 조금 더 가줘야 돼요. 내 생각에 숨겨졌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에서 놔버리면 숨겨진 게 아니라 그냥 좁은 거기 때문에 숨기기 취소 명령이 안 먹힙니다.
그래서 숨길 때는 옆에 셀에 약간 그죠? 침범할 정도까지 살짝 가주세요. 그러면 이것도 숨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숨긴 것도 이런 방법으로 제대로 숨겨졌다면 숨기기 취소했을 때 딱 나와야 됩니다. 아까 좁혀놨던 건 좁은 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숨기기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숨길 수도 있고 또 너비 조절을 더 줄여서 끝까지 가면 숨겨지기도 하고 또 숨기기 취소도 취소를 할 때 메뉴로 숨기기 취소할 때는 걸쳐서 쭉 드래그를 한 다음에 숨기기 취소 이렇게 해야 속에 숨어져 있던 그 열에 대해서 숨기기 취소라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CD가 숨겨져 있는데 CD 열에다가 숨기기 취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은. 그러니까 B에서 E까지를 드래그를 해야죠. 그래야 속에 숨어있는 CD도 선택이 됐고 선택이 된 그 열들에 대해서 숨기기를 취소한 거죠. 자, 이제 문장을 볼게요. 옳은 거. B열을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 숨기기 취소? 아니죠. CD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2번에 B에서 E까지를 드래그한 다음 보기에 창그룹에 숨기기 취소. 자, 보기에 창그룹에 이 숨기기 취소. 창그룹은 이 시트 보여지는 이 통합 문서, 이 문서에 이 숨기기는 뭐냐면 숨기기 딱 하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까 헬스푸드 불러놨던 거 그 문서가 숨겨졌어요. 창그룹은 문서 창이 숨겨진 겁니다. 숨기기 취소 헬스푸드 확인해주면 다시 불러온 거예요. 그죠? 창그룹에 있는 숨기기는 그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거까지는 맞는데 창그룹에 있는 숨기기 취소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맞는 거 4번에 B에서 E까지 드래그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 숨기기 취소. 요거 하는 거죠. 3번은 E열 선택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맞는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 13번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거를 요렇게 할 때 그 이야기예요.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려고 표를 만들었다. 수입을 입력할 열을 그림처럼 삽입하려고 할 때. 자, 지금 여기 요 자리가 추가가 됐잖아요. 그죠? 요 자리가. 요 표를 만들었는데 요거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적절하지 않은 거 물었으니까 자, 우리가 요거 하나 만들어 볼까요? 만들어 보실래요? 저런 거 만들 때 첫 셀 바로 밑에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일단 왼쪽에 있는 표를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요거 모든 테두리 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면 되고 요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요 모양 꾸미기 전에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요 셀에 내용을 썼으면 그 바로 밑에 이렇게 내용을 썼어요. 그리고는 이거를 모든 테두리 가운데 맞춤. 요거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러면 요 문제 이것처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수입 요걸 만들어 넣어야 되죠. 요거 두 개를 블럭해서 옆으로 드래그해도 요 자리 생기겠네요. 그죠? 자리만 만들면 글자는 쓰면 되니까 드래그를 하든지 아니면 자, 이렇게 블럭해서 삽입 오른쪽으로 밀기
그죠? 그럼 자리 생기겠네요. 밑에는 글자 없으니까 뭐 아까 여기 셀만 이렇게 선택해서 삽입 오른쪽으로 밀기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어도 이건 테두리는 그려주면 되니까 어쨌든 공간은 만들어지네요. 아니면 I열 삽입 그죠? 지금 요 글자 지출이 있는 자리에서 열을 삽입을 했어요. 아무튼 그런 방법으로 삽입을 하면 공간이 만들어져서 수입을 적을 수 있겠네요. 자, B2번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요 B2번 셀에서 오른쪽 눌러 클릭한 후 팝업 메뉴에서 행전체가 되면 됩니까? 자, 요 상태에서 오른쪽 눌러서 나온 삽입 메뉴에서 자, 오른쪽으로 밀어도 되고요. 그죠? 또는 열 전체 해도 되는 거죠. 열 전체. 그런데 행전체를 하면 삽입을 하는데 행전체를 하면 위에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과 열에 대한 구분만 할 줄 알면 이 문장에 뭐가 문제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행이 뭐고 열이 뭔지 1행, 2행, A열, B열 그죠? 요 셀에서 행전체 하면 위에 2행이 생겨버리죠. 자, 2번은 B열의 머리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삽입을 선택한다. B열 머리글을 선택해서 삽입하면 B열이 선택이 됐고 3번 B3번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 삽입을 클릭한 후 팝업 메뉴에서 열 전체 선택은 B3번을 선택했지만 열 전체 했으니까 똑같이 여기 앞에 생기죠. 다음 4번에 B2에서 B3 요거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삽입을 클릭한 후 팝업 메뉴에서 셀을 오른쪽으로 밀기를 선택한다. 팝업 메뉴가 뭐예요? 오른쪽 딱 누르면 뜨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 오른쪽 눌러서 삽입하면 뜨잖아요. 이렇게 딱 올라오는 이 메뉴가 팝업 메뉴입니다. 그래서 그 메뉴에서 오른쪽으로 밀어도 되고 다음 14번 셀에서 직접 셀의 내용을 편집하거나 수식 입력줄에서 셀의 내용을 편집할 수 있도록 셀을 편집 모드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편집 모드로 전환한다는 건 커서가 들어가는 방법. 자, 1번은 편집하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을 2번 클릭, 2번은 수식 입력줄을 클릭. 글자 잘못 쓴 거 같네. 아, 맞네. 수식 입력줄을 클릭. 다음 4번에 F2번 키를 누른다 했어요. 그죠? F5번 키는요. 엑셀에서 F5번을 누르면 이동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몇 번 셀, 그죠? 예를 들어서 D4번 이렇게 적고 확인 누르면 D4번 셀로 이동해 가는 거죠. F2번은 수정하는 겁니다. 데이터 편집하러.